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표기를 할 때 그 E라고 뭐 쓰는 책도 있고 U라고 쓰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E라고 쓰기도 하고 U라고 쓰기도 하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는 벡터 양이에요, 스칼라 양이에요? 에너지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스칼라거든요. 스칼라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그 여러 종류의 에너지의 전체 합은 그냥 산술적인 더하기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역학적 에너지. 즉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화학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또 열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또한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핵 에너지. 그 입자들 사이에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도 많은 양의 에너지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내부 에너지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연력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핵 에너지, 뭐 핵 반응 이런 거를 지금 언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 에너지는 잠깐 무시하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역학은 뒤에서 열화학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다시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와 관련된 내부 에너지는 뒤에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요거에 대한 내부 에너지만 우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상태 함수입니다. 상태 함수. 상태 함수 영어로 어떻게 쓰죠? 상태 함수?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상태 정보. 그러면 상태 정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P, V, T, N. 요게 상태 정보예요. P가 뭐죠? 압력. V는 부피. T는 온도고 N은 뭐 몰수라도 해도 되고 뭐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 물질량 이 그 수치들을 상태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상태 정보로 그 값을 알 수 있는 함수를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녀석의 압력, 부피, 온도, 몰수로 바로 함수값이 규정되는 함수를 상태 함수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태양의 열이 얼마냐 몰라요. 그죠? 근데 태양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냐 알 수 있어요. 계산이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어요. 태양의 압력, 온도, 부피, 물질량 이런 것들을 알면 바로 내부 에너지를 이상적으로는 알아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계산량이 좀 많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함수는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부 에너지도 E나 U로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차이값을 나타낼 때
요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델타 E라는 말은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 상태의 내부 에너지의 순수한 차이입니다. 그럴 때 저 델타 표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델타 값은 경로에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즉 처음에서 나중으로 움직였는데 처음에도 PVTN이라는 상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어떤 값이 빵 정해져 있는 거고 나중도 그것에 해당하는 PVTN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값이 빵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어떻게 변했느냐는 관계없이 현재 그 1번 상태의 압력 부피, 2번 상태의 압력 부피로 값이 빵빵 정해지니까 1번이 2번으로 어떻게 움직였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내부 에너지가 대표적인 상태 함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동시에 또 참고로 하나 알아둘 건 경로 함수라고 있죠. 자, 경로 함수 영어로? 경로 함수는 영어로 패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경로 함수. 자, 그래서 경로 함수는 얘는 이제 뭐 어떤 뜻이냐면 경로 함수는 상태 그 뭐냐면 그 처음에서 나중으로의 과정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함수를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함수는 앞서의 상태함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습적으로 소문자 표시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표시하는 대표적인 연력학 함수 바로 요겁니다. 자, Q라고 표현하는 게 아까 무슨 물리량이었어요? 열이었죠? 그 다음에 W라고 표현하는 게 아까 어떤 물리량이었어요? 1이었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열과 1이 경로함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함수는 본질적으로 차이값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저 태양의 현재 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건 변화가 있어야 열량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1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함수는 본질적으로 차이값인데 관습적으로 델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타 Q, 델타 W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해볼 건 2.1, 2.1 에너지 보존. 요거 첫 번째 일, 어떤 시스템에 출입한 일과 열이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을 표현을 할 때 시스템 이렇게
구획으로 그려놓고 그다음 주변에 이제 서라운딩이라고 그려놓고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출입이 된다. 10출입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걸 수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앞에 줄게요. 2요. 이 점이 보존해. 이런 표기를 써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러면 요 Q라고 쓴 게 이게 열이고요. W라고 쓰는 게 이제 1이죠. 자, 1의 정의, 자,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죠? 에너지의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러다 보니 1출입이 되면 에너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에너지가 변하죠. 자, 그리고 열의 정의가 뭐였죠? 1 이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요 둘이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 왜냐하면 일이 변해도 에너지가 변하죠. 그런데 일 말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열로 정의했죠. 그럼 일과 열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즉 일과 열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시된 이 수식은 되게 어려운 수식인 것 같아요. 그냥 자명한 수식인 것 같아요. 네, 말로 정의된 개념을 당연하게 표현한 수식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식은 역시나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수식입니다. 노벨상을 100개 받은 사람도 그냥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자명하게 받아들이려면 그 일과 열과 에너지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출입이 되면 에너지가 변하고, 그 다음 열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 외의 모든 것들을 열로 정의한다라는 걸 알아야 요 관계를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 미시적 표현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얘는 열과 일과 내부 에너지가 사람의 오감에 인식될 정도로 크게 변할 때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극소구간 변화할 때는 얘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소구간 표현에는 이런 식의 표기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누가 기본? 시스템이 기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써놓은 내부 에너지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시스템 거란 얘기예요. 이 열량 변화 누구 거란 얘기예요? 시스템 거란 거고, 이 일 변화도 시스템의 일 변화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연력학을 화학에서뿐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배우느냐? 이렇게 배운다고. dE는 dQ 빼기 dW로 배운다고.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물리학에서도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 거예요. 물리학에서도 이 열량은 시스템 거예요. 근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서라운딩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렇게 배울 텐데 화학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런 그 관점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따다. 자,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자. 자, 그다음 3. 비열 및 엔탈피. 그다음 3 하기 전에 3 하기 전에 보자. 3 넘어가기 전에 말 하나만 더 씁시다. 뭐 내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스템 서라운딩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냥 플레임으로 써볼까요? 시스템 서라운딩. 그럼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더한 걸 뭐라고 해요? 바로 유니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니버스를 어떻게 번역해요? 번역할 때 뭐라고 해요? 뭐 우주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때 요 열량에 대해서도 이 표현이 고스란히 성립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에다가 서라운딩을 더하면 유니버스가 되는데 바로 시스템의 열량 변화에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더한 게 그럼 전체 유니버스의 열량 변화다. 라는 걸 항상 또 저렇게 표기를 한다고요. 이럴 때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 봐 이렇게 된다. 라고 가정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Q 유니버스가 0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도 없어요. 그건 아니라. 맞아요? 자, Q 유니버스가 0이다라고 항상 연력학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건 전 우주에는 열이 없다. 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왜 열이 없겠어요? 태양 같은 거 뜨끈뜨끈한데 왜 열이 없겠어요? 여기 있는데 이 의미를 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열량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 우주에 열이 없다가 아니라 전 우주에 열량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전체 전 우주의 열량은 정해져 있다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Q 시스템은 마이너스 Q 서라운딩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을 계속 쓸 테니까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비열. 엔탈피. terms of usage라는 말은 그 해당 챕터에서 사용하는 개념 설명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term이 이제
번역하면 전문 용어라는 뜻이거든요. 전문 용어라는 뜻인데 이제 요 챕터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열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짜잔 이렇게 정의했었죠. 이렇게 정의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 이게 비례잖아요. 그래서 열량 변화는 온도 변화랑 비례한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비례한다라고 정의를 하면 항상 뭘 도입할 수 있죠? 그렇지. 그걸 무슨 상수? 그걸 무슨 상수? 비례상수. 그렇지. 비례하니까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례관계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비례관계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이게 꼬부랑이 표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상수를 도입해 버리는 순간 꼬부랑 표시를 무슨 표시로 바꿀 수 있어요? 수리적으로 등호 표시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례관계로 정의를 하면 무조건 자연과학에서는 비례상수를 도입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입한 비례상수가 뭐냐? 빠 우리말 번역 열용량. 영어 표현 뭐죠? 영어 표현 빠 heat capacity라고 합니다. heat capacity. 그리고 표기는 짜잔 이렇게 대문자 C로 표기합니다. 대문자 C로 표기합니다. 에이. 그러면 연령량의 정의는 뭐냐? 이겁니다. DQDT. 저기 답니다. 바로 연령량은 열량과 온도 변화의 정확한 비례상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당연히 이 수식은 증명됩니까? 그냥 이렇게 정한 겁니까?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 수식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우시면 끝입니다. 알겠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량을 쓰게 되면 무슨 연령량이 이건데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연용량의 단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연용량의 단위는 뭘까요? 이렇게 정했으면 자,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열량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체계는 뭐예요? 자, 열량의 기본적인 단위 체계는 줄이죠? 그 다음에 온도의 기본적인 단위 체계는 뭡니까? 켈빈이죠. 그래서 이 연용량의 단위 체계는 줄 퍼 켈빈.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여러분 1도씨와 1켈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 1켈빈은 274.2도 1켈빈은 마이너스 272.2도 도씨니까 1도씨와 1켈빈이 같을 리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1도씨의 차이와 1켈빈의 차이는 같나요? 같아요. 정확하게 같죠. 정확하게 같죠. 무슨 말 알겠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도시 체계하고 켈빈 체계에 그 원점은 다르지만 차이값은 동일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켈빈이 차이가 난다와 1도시가 차이가 난다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이 단위 체계가 줄 퍼 켈빈이라고 했잖아요. 10줄 퍼 켈빈이라고 해봐요.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이. 그럼 10줄 퍼 켈빈은 10줄 퍼 도씨와 무슨 관계일까요? 같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켈빈과 여기서의 도씨는 절대적인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켈빈도 온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도씨도 온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켈빈이고 도시니까 아 여기다가 270g 더해야 되네. 더하는 순간이 나가리야. 무슨 말 알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연용량의 단위가 줄 퍼 켈빈인데 때로는 문제에서 헷갈리게 하려고 줄 퍼 도시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줄 퍼 도시로 쓰나 줄 퍼 켈빈으로 쓰나 같은 의미다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연용량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열량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를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의 자체를 연용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연용량을 비례상수로 도입해서 열량은 비열에다가 연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 열량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비열. 자, 비열 영어로 C. 좋아요. 비열 영어로 specific heat이라고 합니다. specific heat. 자, 얘는 역시나 C로 쓰기는 C로 쓰는데 아까 연용량하고 차이가 있다면 소문자로 씁니다. 뭐로 쓴다고요? 소문자.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C로 쓰시고 얘는 정의가 아까 대문자 C로 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연용량이라고 했죠? 그 연용량을 그 해당 물질의 양으로 나누어 준 걸 비열로 정의합니다. 물질의 양. 근데 이제 물질의 양을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할까요? 물질의 양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액체가 있다. 그럼 이 액체의 양을 뭐로 표현할까요? 어떤 질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또 어떤 걸로? 몰수로 표현할 수도 있죠. 즉 질량하고 몰수는 항상 무슨 관계죠? 질량과 몰수는 항상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질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몰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를 보통 두 가지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에 있는 비열을 요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얘를 요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가 뭐냐? M이라고 쓴 건 뭐겠어요? M이라고 쓴 건 질량으로 나누어 표기한 거고 N이라고 쓴 건 뭐겠습니까? 몰수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질량 단위의 비열이 있고 몰수 단위의 비열이 있고 문제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잘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비열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비열 단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줄 켈빈 역수의 그램의 역수. 단위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통 관습적으로. 그 다음 몰수 기준으로 나오면 비열 단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줄의 켈빈의 역수의 몰의 역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저 비열이 표현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 단위냐 몰수 단위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단위의 차이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시다시피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단위를 항상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열 단위를 요걸 주고 있는지 요걸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그램 단위의 비열이구나, 몰수 단위의 비열이구나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비열을 쓰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열량 표현.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열량 표현은 DQ는 또 두 가지로 표기할 수가 있겠죠. MCDT, NCDT. 그래서 몰수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온도 변화, 몰수에다가 몰수를 곱해서 온도 변화. 이런 식으로 열량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앞으로 화학 계속 할 거 아니야? 요거 엄청 나올 테니까 꼭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자, 다음 여기 있습니다. 해줄게요. 이야. 자, 일정 부피 과정에서 열 전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정 부피 과정에서 열 전달. 자, 잘 보세요. 이제 잘 봐. 자, 첫 번째 1. 잠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 자, 우리가 아까 팽창률이라는 걸 정의했었죠. 기억나요? 팽창률? 네. 팽창률 어떻게 표기했었죠?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런데 표현 자체가 적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적분으로 되어 있는 건 양변을 미분해도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양변을 미분한다고 쳐봐. 그러면 dw는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됐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도 같이 기억해야 되냐면 요것도 같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의 변화는 마이너스 px dv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아까 연력학 제1법칙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바로 에너지 보존인데, 자, 그 에너지 보존 수식이 뭐였어요? 델타 E는 Q 플러스 W. 맞나요? 이거죠, 이거. 이것도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돼.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네. 맞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거시적 표현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미시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요 dw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pex dv 더하기 dwe 원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E가 EX. 그냥 아래 첨자 e. 그냥 아래 첨자 e. 근데 왜 위에는 D, W 없고? 아, 그거 써드릴게요. 그거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기까지는 아까 언급했던 무슨 일이겠어요? 여기까지는 팽창일인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이건 뭐겠어요? 여기는 안 썼고 갑자기 추가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없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비팽창.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에너지는 벡터 양이라 그랬어요? 스칼라 양이라 그랬어요?
스칼레양이죠. 그러면 어떤 대상에 일변화가 일어나는데 팽창 일변화가 일어나고 비팽창 일변화가 일어나고 다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럼 전체 일변화는 그냥 산수를 그냥 더하기 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팽창일에다가 비팽창일 더하면 그게 전체 일변화겠죠. 뭐. 아주 단순한 그냥 더하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팽창일은 마이너스로 부호가 가지는 일이 팽창일은 플러스. 원래 일 자체에 플러스잖아요. 네. 그거를 팽창일만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고 비팽창일도 나중에 파고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게 항상 플러스 값이다가 아니에요. 하면은 막 안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배우겠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일 전체의 표현은 마이너스 px dv의 dwe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때 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라는 말은 원래는 extra work이에요. 여기서 온 거예요. extra가 무슨 뜻이에요? extra가 그게 아닌 이런 뜻이죠. 그게 아닌 그 뭐가 아닌이라지 뭐가 아닌 팽창일이 아닌이라는 뜻으로 관습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요? 정기적인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도 좋냐면 electric work이라고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아래첨자 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이 비팽창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고려한다는 얘기했어요? 지금은 무시하겠다는 얘기했어요? 지금은 무시하겠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을 할 때 D는 DQ 빼기 PDV 이런 표현을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좋아 좋아. 자 여기 지금 다 해줄게요. 지켜줄게요. 이어.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1법 일정 부분 연결달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수식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머시너리라는 표현은 원래 직역하면 역학이에요. 역학. 직역하면 역학인데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공학에서 주로 쓰는 건데 수식 전개 논리를 또한 머시너리라고 해요. 이제 공학에서만 쓰는 뭐냐면 전문 용어의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 일정 부피라는 말이 있죠? 일정 부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정적이라고 하잖아. 정적. 정자가 무슨 뜻이야? 정. 일정하다. 적은 부피. 그러면 일정 부피에서는 dv가 뭐겠어? 0이겠네? 무슨 말 나겠죠? 자, 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DE를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DQ 빼기 PEX DV라고 했었죠? 완전 중에 계속 외워야 되겠죠? 계속 외워야 돼, 이거.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조건을 거는 거지. 뭐라고? 정적이라고. 그럼 누가 나가리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나가리가 되는 거지. 이게 0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DQ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DE가 DQ가 된 건데 어떤 조건에서 DE가 DQ가 된 거죠?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D가 DQ가 된 거죠.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아래첨자 V를 넣어줘요. 여기 이제 무슨 뜻이다? 정적의 표현을 이렇게 아래첨자 V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D는 DQ 빼기 PDV인데 여기에서 정적이라는 의미로 아래첨자 V가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3. 그 유명한 정적 모르비얼 CB. 자,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열량과 관련된 어떤 정의가 있었냐면 NC는 dQ dt. 자, 이 수식은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제나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무슨 말 되겠죠? 이렇게 정했으니까. 예은아. 아, 예은아. 적고 있어요? 그죠? 적고 있어요? 그 다음 줄부터 이거 다음 줄부터 예, 계속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 예은이 어제 뭐 힘든 일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슨 신상이 큰 뭐 누구랑 헤어졌다거나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그런 일이 그 정도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래 알겠습니다. 민서가 가슴 아프죠? 힘든 일이 있었다는데 그죠? 위로해줘 봐요. 위로해줘요 빨리. 그래 괜찮아? 한번 해줘봐 빨리. 잘 됐다고요? 그렇지. 그래 예은아 힘내야겠죠? 진짜 그래. 효빈 괜찮아? 저는 잠을 잘 자가지고. 잘 잤어. 좋습니다. 그래, 예은이 어떡하지?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이거 약간 내 학원에 오면 졸릴 때 내가 해주는 게 있어요. 놀래키기요? 아니 그거는 그냥 내가 장난치는 거고 학생들이 졸리다고 하면 내 학원에 오시면은 그거 뭐냐면 레몬 주스를 줘요. 레몬 주스요. 그것도 그냥 레몬 주스가 아니고요. 레몬 바로 짜서 줘요. 네, 레몬을 짜가지고 어머 사람 이렇게 스윗. 이야 민서크. 효빈 언니 왜 안 줘요? 이야 사람 차별하네. 이야 잠을 잘 잤다 그러냐? 그래요? 왜요? 공부하다 그러면 얘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쳤das다는 얘기네? 이야 또 은근히 돌려까기도 잘하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별로 많이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인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 오면 내가 레몬 짜가지고 올리브오일 싹 떨어뜨려가지고 주는데 그럼 딱 먹으면 정신 팍 나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 냉장고에 가면 레몬 50개 들어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잖아? 그럼 애들이 와서 10개씩 막 20개씩 까먹고 가. 그래서 막 일주일에 막 확 없어져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 오면 거기서 수업하면 다 해줄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힘내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 아이 참네. 자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예나 알겠죠? 그래. 민석이가 이거 킹도 좋은데 킹. 이 킹은 킹 봤죠? 할 때 뭐 킹인가? 어찌가. 자 보자. 자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NC는 DQ DT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때 여기다가 정적 조건을 거는 거예요. 짜잔. 요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보이시죠? 자, 뭐로 바꾼 거예요? DQV를 DEV로 바꾼 거예요. 왜?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열량 변화를 내부 에너지 변화로 바꿀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또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편미분 표시라고 하는데 편미분 배웠어요?
뭐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못해도 대충은 들어본 적 있어요? 편미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여기 돼지꼬리처럼 보이는 거지, 예은아. 요거, 보세요. 자, 이게 뭐냐? 혹시 종교 있는 사람? 여기 종교단체 안 가요? 뭐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모스크에 간다. 모스크가 뭐예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 있어요?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서울 이태원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3시, 6시, 1시 이런 데를 가면은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인시알라, 압살람 마이쿰 무슨 막 절도 하고 막 해요. 그거 되게 볼만해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건 볼만해.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이슬람 사원 한번 가보시고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뭐냐면 종교가 없네. 좋아. 그렇다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신은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있지. 네, 뭐 하여튼 어떤 철학자들이 저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유신론인가요? 아니면 무신론인가요? 신이 없다는 유신론이 무신론이에요? 예우? 신이 없다는 말은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이거 잘 이해 못하는데 이거 수학적으로 신은 없다는 유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라는 게 유신론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신은 물질인가요? 예를 들면 신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은 물질이 아니라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념은 뭐로 또 표현해요?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말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요.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말로 표현한 게 신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그 말로 표현한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머릿속에 기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그럼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드는 뭔가 막연한 생각들 있잖아요. 뭐 전지전능하고 뭐 어디에나 있고 뭐 그런 막연한 생각들 있잖아.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있을 때 그게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신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유신론인 거예요. 머릿속에 그 아이디어와 개념이 있는 거라고요.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무신론은 뭐겠어요? 무신론은 뭐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신론은 신이 뭐야예요. 신이 뭐야? 이게 무신론이에요. 야, 신 알아도 신이 뭐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신론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게 철학의 기본이에요. 철학하고 수학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철학과 수학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을 왜 배우느냐? 수학이 가장 세련된 형태의 철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 철학자들하고 다 대화가 돼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nyway. 어쨌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잘 봐.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 어떤 말이 있어요?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가 몰수 곱해져 있는 정정 몰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봐. 왜 내부 에너지를 언급할 때 부피가 일정하다 말다라는 얘기를 할까? 이 말은 부피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 역시 뭐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다 말다라는 언급을 해? 일정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으니까 일정하네 마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유신론, 무신론 얘기했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E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T와 V의 이 변수 함수인 거예요.
그걸 요수리적 관계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수학자들은. 알겠죠? 요거 한자 이 정도 한자는 알죠? 이 한자는 알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누구와 누구가 변수인 것 부피와 온도. 부피는 여기 있고 그럼 온도는 어디 있어? 온도는 여기 있잖아. 온도에 대한 변수가 있으니까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논술하라가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온도와 부피의 함수임을 보이시오를 논술하라는 문제가 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한 함수의 변수가 여러 개면 이렇게 여러 개면 아무래도 더 단순해져요? 아무래도 복잡해져요? 아무래도 복잡해지죠? 그럴 때 어떡한다? 이렇게 두 변수 중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변화율을 관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꼬부랑 표시된 이 표시가 이제 편미분 표시인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화해서 단순하게 써버려서 지금 당체 정체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내부 에너지에는 부피 변수와 온도 변수가 이 안에 수식으로 자글자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다항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초월함수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마다 다양하게 표기가 돼 있겠죠. 그때 부피는 고정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상수 취급을 하고 온도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뭐라고 부른다?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 몰 비율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편미분까지 뭐 좀 까락까락하다 하면 요것만이라도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예은이 알겠니?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3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DEB는 NCB DT. 아시겠죠?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연력학은 외울 거 천지예요. 수식을 계속 외워야 돼. 알겠죠? 계속 외워야 돼. 오케이. 됐다. 에너지를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저 복사기 고장나가지고. 아, 어떡하지?